자, 안녕하세요. 양봉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뭐 수능도 좀 끝난 것 같고, 물론 제가 수능을 본 건 아니지만, 또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, 제가 양천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수학교육과를 사실 거의 다 졸업했죠. 지금 4학년이고.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를 양천고등학교 졸업하고, 좀 오지 마라. 뭐 오지 말라는 것까지는 아니고, 진짜 깊은 고민을 하고 나서 올 거면 와라. 라는 취지로 좀 수학교육과 오면 생기는 일이라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양천고등학교 졸업 후 수학교육과 오지 마세요라고 아마 제목이 올라갈 거긴 한데, 근데 뭐 배감고, 식목고, 양정고, 대일고, 한가람고 등등 약간 이제 주변에 있는 양천구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목차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목차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 제일 고려해야 되는 게 대가리 깨져도 교사가 하고 싶은가? 사실 이 질문에 이게 본인이 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특히나 사실 저도 그렇고 양천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야, 내가 진짜 교사를 정말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어서 이 수학교육과를 간다? 진짜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뭐 없진 않겠지만은 보통 이제 수능 딱 보고 어디 가지? 이제 진로에 대해서 그때 거의 처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뭐 나 공대도 별로 가기 싫고 수학교육과? 나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좀 쳤는데 나 수학 1등급 웬만하면 나오고 수학은 좀 잘했는데 뭐 요렇게 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건데 뭐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은 일단 안 가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.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수학 교사가 그냥 사범대, 그러니까 수학교육과 졸업만 하면은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옆에 임용고시 경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10명 시험 보면은 1명 붙는 구조거든요. 물론 뭐 기간제라던가 뭐 잠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를 하려면은 이 임용고시라는 거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. 뭐 자기가 뭐 학교 가가지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은 또 붙을 사람은 붙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. 이게 수능이랑 다르게 여기는 좀 허수가 많이 없거든요. 왜냐면 사실 수학교육과를 갔어도 교사하기 싫은 사람들, 교사할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시험 안 봅니다. 이게 수능은 대학 갈 생각 없는 인간들도 보잖아요. 근데 요거는 교사 하고 싶은 사람, 좀 공부를 자기가 어쨌든 간에 해놨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게 경쟁률이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. 그리고 아마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이 수학교육과 가면은 교사 TU가 줄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빡셀 겁니다, 아마. 그래서 일단 수학교육과 졸업한다고 무조건 교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. 또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된다.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연봉. 이게 교사가 돈을 잘 못 벌어요. 사실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 같긴 한데, 특히 나이 먹었을 때는 모르겠고 그 사회 초년생 뭐 20대 후반, 30대 요때가 진짜 좀 힘들거든요.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위에 그 교사 월급표입니다, 이게. 뭐 세후로 이제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여자의 경우에는 아마 저기 7 옆에 있는 뭐 209만 7천 얼마 저걸로 초봉이 들어갈 거고, 그러니까 처음에 1년차 월급이 저걸로 들어갈 거고, 그 다음에 저 구 옆에 있는, 구호봉 옆에 있는 게 아마 남자 처음 월급으로 들어갈 겁니다. 정확히는 이게 남녀라기보다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구호봉부터 시작하고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7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건데, 아무튼 뭐 200만 원 초반 언저리죠, 월급이. 근데 기업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일단 연봉이 확실히 훨씬 세요. 초봉도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좀 대기업들은 4천이 다 넘어가고 5천대도 있고,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이 초봉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. 얘네는 더 높아요. 이게 지금 계약 연봉이 이렇게 되는 거고
실제로 기업은 성과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처음에 신입 연봉이 7천만 원, 뭐 요까지 가는 데도 꽤 있습니다. 6천 넘는 데는 정말 많고요. 특히 공대 관련한 어떤 대기업들에서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교육과를 가가지고 이 특히나 양천고 같은데 이제 졸업했는데 친구들 웬만하면 취직 많이 하겠죠. 나중에 동창회 나갔을 때 친구야 너 얼마 벌어? 했을 때 현타 안 느낄 자신이 좀 있어야 돼요. 진짜 처음에 한 2배 이상 차이 날 겁니다. 웬만하면.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양천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 근처 사는 분들은 나중에도 서울 살고 싶어 할 확률이 높거든요. 웬만하면 서울에 살아왔으니까 서울 살고 싶잖아요. 근데 뭐 꼭 양천구까진 아니라도 그 근방에 있는 강서구, 뭐 구로구, 뭐 이런 데라도 살려면은 이게 사실 요새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교사 연봉으로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저도 지금 의문이긴 합니다. 물론 우리 엄마 아빠가 목동 하이페리온 살아가지고 나는 그냥 돈 걱정 없는데요. 오케이, 뭐 그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.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돈적으로 좀 쪼들리는 게 크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정성. 이거 넣을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사실 뭐 제 유튜브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그냥 넣을게요. 이게 교사가 뭐 젊었을 때가 그렇다 치고 나이 많이 먹고 나서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하고 나면은 그 교사 연금, 그 공무원 연금 나오지 않냐? 그 연금으로 먹고 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안정성 있고. 근데 이게 제가 실제로 현직에 근무하는 이제 좀 아는 형이죠. 교사 된 형 중에서 그 사람이 저보다 이제 4살 정도 많으니까 지금 20대 후반입니다. 내일 모레 30인 사람인데. 근데 그 형한테 물어봤을 때 교사들도 지금 젊은 교사들이 자기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래요. 사실 국민연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람들이 장담을 못 하잖아요. 그 이미 막 바닥났다 그러니까. 그러니까 교사 연금도 뭐 그런 맥락이죠. 이게 진짜 한 30년 뒤에 국가에서 이거 연금 지급이 진짜 될까?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100% 내가 나중에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또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100% 보장된다고 하기도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직업 만족도, 뭐 돈도 돈이고 뭐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이 직업 만족도를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.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넘는데.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목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은 사실 학교 선생님 수업 거의 안 듣는 경우가 태반이죠, 학생들이. 학원 가서 수업 들어오고 또 학교 선생님 수업을 뭐 가끔 듣는 애들 몇 명 있고 나머지 뭐 자고. 그래가지고 나는 뭐 수업 안 하고 개꿀 빨래 하면 모르겠지만 또 학생들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이 내 수업 열심히 듣고 뭐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물론 그러면은 조금 어떤 학군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, 좀 막 그렇게 잘하는 고등학교 말고 좀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안 하는 고등학교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담배 피는 애들만 잡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. 그게 그 친구들이라고 수업을 잘 듣진 않아요.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새 교사의 어떤 수업 자체를 학생들이 잘 안 듣는 게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 직업 만족도도 현실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내가 진짜 대가리 깨져도 교사가 하고 싶은가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교사를 안 하면 뭐 하냐 사실 수학교육과 간 다음에 일단 나 성적 맞춰서 재수하기 싫으니까 삼수하기 싫으니까 일단 수학교육과 한번 간 다음에 어 다른 직업 하면 안 돼?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수학교육과는 일단 이공계고 아마 수학교육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면은
같은 학교의 공대를 갈 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. 물론 컴퓨터공학과나 뭐 전기전자과 같이 좀 공대 중에서도 입결이 높은 학과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내가 공대를 가야겠다. 어느 공대든 하면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. 물론 이거 예외적으로 좀 서울대학교는 사범대가 좀 많이 공대보다 입결이 밀려서 서울대 수학교육과는 갈 수 있는데 공대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수학교육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면 일단 공대는 가기는 갈 수 있을 겁니다. 뭐 무슨 공대인지는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게 좀 가성비가 잘 안 나와요. 일단 뭐 수학교육과 가서 학원 강사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학원 강사 여기 오른쪽에 저 빡빡이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죠. 그 한석원 선생님. 근데 저분도 공대 나왔을 거예요. 저분도 공대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학원 강사로 성공을 하는데 물론 수학교육과가 도움이 1도 안 된다 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이게 뭐 학원 강사를 하려면 수학교육과를 반드시 나와야 된다?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학원 강사 하려고 수학교육과를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 이제 수학교육과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다는 인간들 거의 100이면 99는 복수 전공 다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다른 전공을 추가로 더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료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학교 한 1년 더 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남들보다 수업을 훨씬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수학교육과를 가서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IT 계열로 취업을 할 거다.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컴퓨터공학과 가시면 됩니다. 괜히 복수 전공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더 껴가지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서 취업을 할 거면 수학교육과를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문직 요새 인기 많죠? 뭐 이제 내가 대학 가가지고 뭐 이런 국가고시 뭐 전문직 시험을 보겠다. 근데 수학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사실 보기 유리한 전문직 시험이 많이 없습니다. 일단 여기 회계사,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영학과에서 좀 유리한 그런 저기 시험이고 뭐 변호사, 노무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 얘네는 다 법 관련한 애들이라서 뭐 변호사는 애초에 로스쿨 가야 되고 그냥 차라리 뭐 법학과를 가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이과를 갔을 때 도움은 안 됩니다. 그리고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해가지고 공대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험이기는 한데 수학은 또 안 써요. 저게 그 공학적 지식,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유리한 거지 수학은 뭐 별 쓸모 없습니다. 뭐 관세사도 당연히 뭐 수학에 쓰진 않을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문직 시험을 볼 때 생각보다 뭐 수학교육과 뭐 교육이라던가 수학을 써먹을 때가 거의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전문직 할 거면 저 맞는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공대라든지 뭐 법학과라든지 그런 곳을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남녀 성비 이제 양천구 같은 남고 졸업한 인간들 중에서 공대 가면은 또 남고 나와가지고 내가 남자 대학교 가는 기분인데 수학교육과는 사범대니까 여자가 좀 많지 않을까? 남고 인생 끝. 나는 행복 라이프 시작이다. 그럴 거면 교대를 가세요. 수학교육과는 거의 남자가 대부분입니다. 이것도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한 80%는 남자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. 거의 공대랑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여자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수학교육과를 간다. 뭐 개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. 난 대가리 깨져도 교사할 거다. 그런 게 아니면은 수학교육과를 일단 안 가는 게 웬만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좀 더 좋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고 이걸 보는 수능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
진지하게 이거는 되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찍은 거라서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양봉 TV 오늘 이만 종료할게요.